한국 여의사는 손대지 마세요. 미국 의료진만 부르라니까요. 그 목소리가 경주 힐튼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경주의 가을 하늘은 맑고 청명했지만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은 에밀리 존슨이었습니다. 48세의 미국 국무부 아시아 담당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해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사전 답사차 한국을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에밀리는 회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로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그대로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미스 존슨, 수행원 한 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에밀리의 비서였습니다. 에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배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에밀리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비서가 다른 수행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호텔 직원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투숙객이 물었습니다. 누가 쓰러졌나 봐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호텔에 투숙 중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도움을 요청할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에밀리의 경호원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의사만 필요합니다.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미국 의사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이 의사시라면. 호텔 직원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경호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들으시나요? 아니면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나요?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는 7분이 걸렸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구급차였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가지고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요. 호텔 직원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에밀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혈압계를 꺼내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90에 60입니다. 한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맥박은 분당 120회예요. 빠르고 약합니다. 복부를 눌러보니 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 심한 압통이 있어요.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경호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거죠? 동국대 경주병원입니다.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의사가 있나요?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설명했습니다. 안 됩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선생님. 구급대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제일 가까운 병원이 저희 병원이고요. 우리 대사관 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구급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에밀리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구급대원이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여성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구급대원이 반가운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복부 급성 통증인데 제가 볼게요. 여성이 에밀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경호원이 여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국 의사세요? 아니요. 한국 의사입니다.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강민지입니다. 강민지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국 의사만 필요합니다. 경호원이 손을 들어 강민지를 막았습니다. 한국 의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강민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처치가 필요해요. 강민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의사가 오고 있어요. 경호원이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저 여자 의사 손대지 마세요. 미국 의료진만 부르라니까요. 다른 수행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한국 의사를 무시하는 거야. 너무하네. 강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선생님들. 강민지가 경호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15년 경력이고요. 지금 환자분은 급성 복중으로 보입니다. 췌장이나 담낭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호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강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구급대원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를 실어야 하는데 보호자 측에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얕아지고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구급대원이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안 됩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남편을 잃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다시는 눈앞에서 환자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강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을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경호원이 강민지를 노려봤습니다. 한국 의사잖아요. 우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강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니요.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그녀였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한국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지의 머릿속에 딸 수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환자가 더 중요해. 며칠 전 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강민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홀로 딸을 키우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지만 월급으로 딸 학원비와 시어머니 요양비를 대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의사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린다는 것, 그것이 강민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볼 수조차 없다니요. 선생님들. 강민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차분했습니다. 환자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사관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크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듯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맥박도 약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강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를 봐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경호원이 강민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강민지가 경호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경호원이 다시 강민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입구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미국 의사요. 길을 비켜주시오. 모두가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동양인 남성이 급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급파한 의사였습니다. 재미교포 의사였습니다. 닥터 김입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여기요.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닥터 김이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닥터 김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혈압 90에 60이고 맥박은 120입니다. 의식은 반온수 상태고요.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복부 급성 통증으로 보입니다. 닥터 김이 에밀리의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에밀리가 신음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 쪽 문제 같은데요. 닥터 김이 중얼거렸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닥터 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살았고 한국에 온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경주의 병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강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입니다. 저희 병원이 제일 가깝고 응급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닥터 김이 강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닥터 김이 말했습니다. 에밀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에도 경호원들은 강민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강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경주의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지는 자신의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먼저 가야 했습니다. 응급실 팀에게 준비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강민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혼자 먹어.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마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의 학교 상담 날이었는데 응급 환자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엄마 없이 혼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강민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여주겠어. 강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의료가 얼마나 훌륭한지 꼭 보여주겠어.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주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관광객들이 고즈넉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지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환자를 반드시 살릴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적이 무엇이든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강민지의 사명이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민지가 먼저 도착해 준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국인 환자 응급 이송 중입니다. 복부 급성 통증, 췌장 관련 의심됩니다. CT 준비하고 혈액 검사 대기하세요. 강민지가 간호사들에게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에밀리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닥터 김이 함께 내렸고 미국 경호원 3명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민지가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3번 베드로 에밀리를 옮겼습니다. 강민지가 환자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호원 1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닥터 김이 진료합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입니다. 강민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협진이 필요해요. 닥터 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과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병원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제야 경호원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민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지가 에밀리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85에 50입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맥박 130, 호흡 24회입니다. 쇼크 초기 증상이에요. 강민지가 닥터 김에게 말했습니다. 수액 빠르게 넣고 즉시 CT 찍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닥터 김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굵은 정맥 주사를 놓고 수액을 빠르게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지는 에밀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촉진했습니다. 상복부에 심한 압통이 있었고 복부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복막 자극 증상이 있어요. 강민지가 말했습니다. 췌장염이나 담낭염 가능성이 높은데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까? 경호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췌장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민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CT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암이라고요. 경호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닥터 김이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합시다. CT실로 에밀리를 옮겼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강민지와 닥터 김은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닥터 김, 이 병원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강민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닥터 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잘 되어 있네요. 응급실 장비도 최신이고요. 감사합니다. 강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닥터 김이 경호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편견이죠. 강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낯선 나라에서 고위 관료가 쓰러졌으니까요. 하지만 환자한테는 최선을 다해야죠. 20분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지와 닥터 김이 함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 에밀리의 복부 단층 촬영 사진이 떴습니다. 강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췌장 두부의 3cm 크기 종괴가 보입니다. 강민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주변 혈관과 유착되어 있고요. 혈액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양 표지자가 정상보다 5배 높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췌장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MRI랑 조직 검사요. 동의합니다. 닥터 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로 나갔습니다. 경호원들과 에밀리의 비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닥터 김이 말했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이요. 비서가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즉시 미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강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장시간 비행이 불가능해요. 쇼크 상태거든요. 비행기 타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호원이 강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강민지가 설명했습니다. KTX로 2시간이면 도착해요. 거기서 정밀 검사받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 병원을 믿을 수 없다니까요. 경호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실려 나왔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미스 존슨. 비서가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으로 가시겠어요? 에밀리는 힘들게 눈을 떴습니다. 강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의사입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강민지입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에요. 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강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서울에 훌륭한 병원들이 있어요. 당신을 믿어도 됩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강민지가 에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강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겠어요. 미스 존슨. 경호원이 반대하려 했지만 에밀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지는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가 자신을 믿어준 것입니다. 한국 의사를 믿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밀려왔습니다. 절대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아였습니다. 강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오늘도 늦어. 혼자 저녁 먹어. 강민지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어제도 안 왔잖아요. 미안해. 중요한 환자가 나보다 더 중요하죠.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환자가 나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수아야. 그게 아니라. 강민지가 말하려 했지만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강민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서울병원에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에밀리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MRI 검사실로 에밀리를 옮겼습니다. 40분이 걸리는 정밀 검사였습니다. 강민지는 영상의학과 김태훈 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김태훈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경주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한 실력자였습니다. 강 과장. 김태훈이 모니터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췌장 두부에 3.5cm 종괴가 명확히 보입니다. 주변 혈관 침범도 있고요. 김태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상장감막 정맥이 종양에 붙어 있어요. 수술이 쉽지 않겠습니다. 서울로 보내야죠. 강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박준영 교수님께 연락드릴게요. 췌장암 수술 최고 권위자시거든요. 좋습니다. 김태훈이 동의했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전송하시죠. 두 사람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워싱턴 본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환자는 한국 치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호원이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즉시 미국으로 데려오세요. 그게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강민지가 다가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에밀리와 닥터 김이 강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췌장암이 맞습니다. 강민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기로 보이고요. 혈관 침범이 있어서 수술이 복잡하겠지만 가능합니다. 어디서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을 추천합니다. 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박준영 교수님이 췌장암 수술 권위자세요. 연간 500건 이상 하십니다. 500건이요. 닥터 김이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연락드렸어요. 강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료 가능하시대요. 지금 출발하면 KTX로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안 됩니다. 경호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미국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장시간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강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쇼크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경호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목숨입니다. 에밀리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어요. 서울로 갑니다. 강민지는 에밀리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자신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경주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민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재혁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출근길에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골든타임은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강민지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강민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눈앞에서 환자를 잃지 않겠다고.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환자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KTX에 올랐습니다. 에밀리는 특실 좌석에 누웠습니다. 강민지와 닥터 김이 옆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KTX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밀리는 특실 좌석에 누워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진통제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옆 좌석에 앉아 에밀리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당신을 무시했잖아요. 한국 의사라고요. 강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의사니까요. 환자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의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2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보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박준영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강 과장님. 박준영이 강민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자료 잘 받았어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민지가 고개 숙였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빨리 수술 계획 세워야 해요. 박준영이 에밀리를 진찰했습니다. 복부를 촉진하고 눈을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꼼꼼히 봤습니다. 휘플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췌장 두부와 십이지장 일부를 절제하고 재건하는 수술이에요. 위험한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박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 성공률은 95% 이상이에요. 그때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존슨 씨는 어디 있습니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남자가 진료실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강민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환자가 진료 중입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누구십니까? 남자가 강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이 병원 의사입니다. 강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가 제 의무예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의료 담당관 제임스입니다.
우리는 존슨 씨를 미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한국 치료를 원하십니다. 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임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만큼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강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아였습니다. 강민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뭐라고? 강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나 혼자 구급차 불러서 지금 병원이야. 어느 병원이니? 경주 제1병원이요. 수아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강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서울인데. 또 그러시네.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환자가 더 중요하잖아. 나랑 할머니보다. 수아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혼자 할게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혼자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서요.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수술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를 먼저 살려야 했습니다. KTX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밀리는 특실 좌석에 누워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진통제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옆 좌석에 앉아 에밀리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당신을 무시했잖아요. 한국 의사라고요. 강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의사니까요. 환자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제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의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2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보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박준영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강 과장님. 박준영이 강민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자료 잘 받았어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민지가 고개 숙였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빨리 수술 계획 세워야 해요. 박준영이 에밀리를 진찰했습니다. 복부를 촉진하고 눈을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꼼꼼히 봤습니다. 휘풀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췌장 두부와 십이지장 일부를 절제하고 재건하는 수술이에요. 위험한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박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 성공률은 95% 이상이에요. 그때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존슨 씨는 어디 있습니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남자가 진료실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강민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환자가 진료 중입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누구십니까? 남자가 강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이 병원 의사입니다. 강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가 제 의무예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의료 담당관 제임스입니다. 우리는 존슨 씨를 미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한국 치료를 원하십니다.
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임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만큼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강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아였습니다. 강민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뭐라고? 강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나 혼자 구급차 불러서 지금 병원이야. 어느 병원이니? 경주 제1병원이요. 수아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강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서울인데. 또 그러시네.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환자가 더 중요하잖아. 나랑 할머니보다. 수아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혼자 할게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혼자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서요.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수술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를 먼저 살려야 했습니다. 수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강민지는 서울에 남아 에밀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교수와 매일 협진했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했지만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강민지는 의사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였습니다. 강민지가 뛰어갔습니다. 환자분이 복통 호소하세요. 간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에밀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강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른쪽 배요. 수술한 쪽이요. 강민지가 조심스럽게 배를 눌러봤습니다.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부가 팽만되어 있고 딱딱했습니다. 박 교수님 호출하세요. 강민지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CT 준비하고요. 박준영이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만 걸친 채였습니다. 병원 근처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강 내 출혈 의심됩니다. 강민지가 보고했습니다. CT 촬영 가겠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를 CT실로 옮겼습니다. 2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소량 출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거해야 했습니다. 재수술은 부담이 크니 배액관을 넣겠습니다. 박준영이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중환자실로 돌아와 국소 마취를 했습니다. 에밀리의 옆구리에 작은 절개를 하고 가느다란 관을 넣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200ml 정도네요. 박준영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많지 않아요. 계속 빼내면 괜찮을 겁니다. 시술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에밀리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강민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샜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딸 수아였습니다. 엄마, 나 어제 학교에서 미술대회 은상 받았어. 근데 엄마 안 와서 혼자 받았어. 강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시상식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합병증이 또 생겼다고요.
제임스가 박준영을 추궁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 병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술 후 출혈은 흔한 합병증입니다. 박준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처치했고 환자분 상태도 안정됐어요. 미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강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환자분을 옮기면 더 위험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제임스가 강민지를 쏘아봤습니다. 경주에서부터 이 환자를 담당한 의사입니다. 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치료받겠어요. 한국 의사들을 믿습니다. 수술 5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강민지도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였습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오한을 호소했습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에밀리가 이불을 덮으며 떨었습니다. 강민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도 7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연락드려요. 강민지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열은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박준영이 도착했습니다. 배를 눌러보니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담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준영이 진단했습니다. 수술로 연결한 부위가 좁아져서 담즙이 역류하는 거예요. 위험한가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폐혈증으로 갈 수 있어요. 박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시경으로 넓혀야 합니다. 김태훈 과장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실력 있는 내시경 전문의였습니다. 김태훈은 KTX를 타고 즉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강 과장. 김태훈이 강민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이 39도 5예요. 강민지가 보고했습니다. 담관 협착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김태훈이 내시경실로 들어갔습니다. 에밀리를 진정 마취시키고 내시경을 입으로 넣었습니다. 담관까지 도달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좁아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40분 만에 시술이 끝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김태훈이 밖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담즙 배액도 잘 되고 있어요. 강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시간 후 에밀리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8도, 37도. 새벽이 되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위기도 넘긴 것입니다. 강민지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남편 재혁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강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곧 갈게. 사랑해.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근데 정말 와줘. 강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환자만 안정되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식사도 스스로 했습니다. 강민지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에밀리의 병실을 들렀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강민지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 박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환자를 돌봤을 뿐이에요. 강민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미안했어요.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무시했잖아요. 한국 의사라고. 과거 일이에요. 강민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건강해진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에밀리가 강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강민지는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의사가 된 것입니다. 복도에서 미국 대사관 제임스가 강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님,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강민지가 돌아봤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한국 의료를 무시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실력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응급 대응 속도, 팀워크, 의료진의 헌신. 모든 게 놀라웠어요. 미국 못지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박준영 교수도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제임스가 박준영도 불렀습니다. 당신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3번의 위기를 모두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박준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강 과장님이 경주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이틀 후 에밀리가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일주일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강민지는 드디어 경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주일 만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강민지가 박준영에게 인사했습니다. 환자 잘 부탁드려요. 염려 마세요.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이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딸한테 가보세요.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동안 강민지는 창밖만 봤습니다. 딸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경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아야. 엄마 왔어. 강민지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수아야. 문 열어줘.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아야. 제발. 강민지가 다시 노크했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강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또 환자 보러 가고. 이번엔 안 그럴게. 강민지가 문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그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있었지만 오늘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시어머니가 강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강민지가 시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아가 화났어.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시간을 줘. 곧 풀릴 거야. 강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지는 딸 방문 앞에서 잤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조직 검사 최종 결과도 나왔습니다. 암세포는 모두 제거됐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완치였습니다. 에밀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100여 명 모였습니다. 에밀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민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박준영 교수와 김태훈 과장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지의 딸 수아도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아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 에밀리 존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3달 전 저는 경주에서 쓰러졌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생사의 기로에 섰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 저희는 한국 의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의사들을 무시했어요.
미국 의사만 찾았죠. 강민지 박사님이 도와주려 할 때도 거절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지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에밀리가 강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환자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요. 강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서울로 왔고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에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영 교수님과 김태훈 과장님, 그리고 수많은 한국 의료진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3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모두 극복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신속함, 팀워크, 헌신. 모든 게 놀라웠어요. 미국 의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강민지 박사님은 경주에서 서울까지 저를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에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의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저를 돌봐주셨죠. 그분의 중학생 딸이 혼자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보는 동안에요. 수아가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기자들도 술렁였습니다. 강민지 박사님. 에밀리가 강민지를 불렀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강민지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에밀리가 강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이기도 하죠. 강민지는 울컥했습니다. 객석에서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민지가 딸을 봤습니다. 수아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강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귀국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입니다.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계속 미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한국 치료는 미국 이미지에 안 좋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 목숨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본 이유가 뭡니까? 강민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의사니까요. 강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 앞에서 국적도 가족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에게는 정말 미안해요. 강민지가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했어. 수아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수아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모녀가 포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미국 관료 생명 구한 한국 의사, 초기 차별에도 헌신적 치료 딸 홀로 두고 환자 살린 의사, 모녀 감동의 포옹 CNN과 BBC에서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미국 못지않아.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 강민지의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동료 의사들, 대학 동기들, 환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옆에 앉아있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강민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의사가 될래. 사람 살리고 싶어. 강민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경주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불국사로 가는 길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지는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강 박사님. 에밀리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에밀리 씨. 강민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가지고 왔고요.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미 의료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양국 의료진 교류, 공동 연구, 응급의료 시스템 벤치마킹 등이에요. 좋은 계획이네요. 강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책임자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요. 강민지가 놀랐습니다. 네.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에밀리가 강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응급의학과 의사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국적을 넘어서요. 그런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해요. 강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큰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수아가 활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녀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강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줘. 수아가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김치찌개 먹고 싶어. 알았어. 강민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아도 따라와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진로 상담 받았어. 그래. 뭐래? 선생님이 의대 가는 게 좋겠대. 성적도 괜찮고 적성에도 맞는 것 같대.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의사 되고 싶어. 엄마처럼요. 강민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든 길이야. 엄마처럼 가족도 못 챙기게 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수아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제 알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치매는 여전했지만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을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강민지를 불렀습니다. 밥 먹자. 수아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강민지가 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영 교수였습니다. 강 과장님, 내일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에밀리 씨 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대요. 한미 의료 협력 건이요.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강민지 박사님, 복지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의료 협력 프로젝트의 한국 측 실무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강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준영 교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걱정도 되네요. 왜요? 가족을 또 못 챙기게 될까 봐요. 박준영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딸이 이해해 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아니까요. 석 달 후였습니다.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년 전 에밀리가 사전 답사왔다가 쓰러졌던 바로 그 행사였습니다. 이번엔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개막식에 강민지도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개막식 영상에 강민지와 에밀리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됐습니다. 생명 앞에 국경은 없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수아와 시어머니가 지켜봤습니다. 수아가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만찬장에서 에밀리와 재회했습니다. 강 박사님, 에밀리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1년 만이네요. 맞아요. 강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보니 좋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강민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보. 강민지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보고 있지. 우리 잘 살고 있어. 남편 재혁이가 떠올랐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석양 보고 있었어. 강민지가 딸을 안았습니다. 예쁘다. 수아가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모녀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강민지는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강민지 박사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국적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